상상해봐. 누군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잠시 동안 세상은 평소보다 더 고요해진다. 음악도 없고 큰 말도 없고 눈에 띄는 제스처도 없다. 단지 두 눈이 서로를 붙잡고 있는데 마치 시간이 잠깐 느려지는 것 같고 그 눈 뒤에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작고 연약하고 거의 붙잡을 수 없는 순간이 바로 무의식이 완전히 솔직하게 말하는 곳이다. 내가 너와 함께 눈을 감으면 나는 너를 바로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 한 남자의 시선이 그의 입술이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경계로. 그리고 그가 부인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무의식은 항상 자신을 드러낸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한번 그것을 보면 다시는 보지 못한 척할 수 없을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너는 그의 시선이 그가 말하는 말과 맞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니? 말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친구야. 그렇게 심각하게 굴지 마. 그러나 시선은 1초 더 머물렀고 머물지 말아야 할 때 돌아왔으며 네가 붙잡았을 때 두려워하며 피했다. 바로 이 균열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틈이다. 윤기에 따르면 진실은 의식적인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면, 사회적 역할, 그리고 그림자가 숨기려는 것 사이의 놀이 속에 있다. 시선은 가면이 투명해지는 경계이다. 만약 이것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불러일으킨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지금 다가올 것은 네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거의 유치하지만 결정적인 세부사항에 주목해라. 그가 네가 있는 방에 들어올 때 그의 의식적인 머리가 너를 찾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의 시선은 이미 너를 찾고 있다. 이는 밀리초 안에 일어난다. 피상적인 둘러봄이 아니라 짧고 목표지향적인 빗줄기, 마치 그의 무의식이 너 여기 있어 하고 보안 점검을 하는 것처럼. 그 후 그는 스스로를 고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인사하고 시선을 돌린다. 하지만 이미 해버렸다. 그는 너를 찾아냈다. 이 자동적인 스캔은 예의가 아니라 유대감을 향한 위장된 본능이다. 가까움은 필요 없다. 입구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쇼윈도 반사 속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그의 무의식이 너에게 익숙해지면 그 시선은 습관이 된다. 네가 의심한다면 그의 도착과 인사 사이의 밀리초를 주목해라. 그 전에 짧은 시선이 있다면 너는 이미 첫 번째 조용한 고백을 본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지만 그의 눈의 지도는 그를 배신한다. 두 번째 고백은 더 미묘하다. 그것은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에 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은 사회적으로 통상적인 것보다 아주 조금 더 오래 머문다. 그리고 동시에 네가 그것을 알아차릴까 두려워한다. 결과는 비틀거리는 단절이다. 그는 시선을 끊고 즉시 1초의 일부분 동안 돌아온다. 단지 네가 그 시선의 회피를 눈치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순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너무 폭로적이다. 그는 숨기려 한다. 그리고 동시에 네가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연인과 전사의 오래된 갈등이다. 연인은 가까움을 원하고 전사는 자신의 영역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눈에는 이 밀고 당김이 나타난다. 멀어짐, 그리고 다시 돌아옴. 네가 이 작은 귀환을 눈치챘다면 조용히 기억해라. 그의 욕망은 오랫동안 숨어 있을 곳이 없다. 세 번째 신호는 그의 눈이 내 얼굴에 그리는 보이지 않는 삼각형에 있다. 단순히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몰래 만지는 사람처럼. 고전적인 삼각형. 왼쪽 눈, 오른쪽 눈, 입. 눈에서 입술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마치 그의 무의식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무언가를 연습하는 것처럼. 때로는 선이 턱, 뺨 혹은 미간을 지나가기도 한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똑바로 본다. 욕망하는 사람은 길을 그린다. 분명히 보고 싶니? 중요한 말을 한 뒤 3초 동안 침묵해라.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내 입술로 이동하는지 관찰해라. 그것이 네가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난다면 그의 몸이 먼저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래, 시선은 거짓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시선 속의 원형으로 들어간다. 남자는 미소, 말, 자세를 연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빛남을 훈련할 수 없다. 그 빛남, 눈물이 아닌 미묘한 습기, 홍채 속에 살아있는 맥박은 오직 내부의 무언가가 집으로 돌아올 때만 나타난다. 윤근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의 별자리. 너의 얼굴선, 너의 목소리, 너의 몸짓이 내적 감정 복합체를 촉발한 것이다. 그는 단순히 너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는 너에게 투사한 자신의 아니마의 이미지를 본다. 이 투사가 더 명확할수록 빛남은 더 강해진다. 탐욕스럽거나 요구하는 빛남이 아니라 따뜻하고 공손하며 거의 감사에 가까운 빛남. 사랑에 빠진 남자는 너를 먹잇감으로 보지 않고 장소로 본다. 그리고 장소는 침묵 속에서 존중받는다. 만약 이 진실이 지금 내 머릿속에 새로운 공간을 열고 있다면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과 나눠라. 왜냐하면 때로는 너는 이 장소를 빛남뿐만 아니라 시선이 거울이 되는 방식으로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라. 내게 중요한 무언가, 두려움, 꿈, 작은 성취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떠돌지 않는다. 그것은 차분히 머무르고 그 차분함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다. 그것은 주의 깊은 침묵이다. 심지어 눈꺼풀도 더 부드러워진다. 깜빡임은 느려지고 거의 리드미컬해진다. 마치 네가 스스로에게 결코 주지 않는 시간을 너에게 주려는 것처럼. 그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내적 평온이다. 여기서 왕의 원형이 나타난다. 공허한 지배가 아니라 내 감정을 압도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에서. 그의 시선이 내 이야기의 한가운데서 굳어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다치지 않는다면 그는 조용히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조금 내 안에 머물 수 있니? 그리고 그것은 잘 가장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반복해서 집단적 꿈처럼 본 장면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녀는 친구들과 앉아 있고 그도 있다. 빛들, 웃음, 움직임. 방 반대편에서 그는 그녀를 비스듬히 바라본다. 미소도 제스처도 없다. 단지 조용한 주위에 그녀가 몸을 숙이고 듣고 잔을 만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괜찮은지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그 후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그는 돌아서 대답한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그의 머리는 다시 그룹으로 향하지 않고 그녀로 향한다. 그 돌아오는 시선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가 그것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끊을 수 없는 실이다. 무의식은 자기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남자의 나침반에서 북쪽은 언제나 시각적 접촉이다. 그의 내적 의식 속에서 그는 정기적으로 너를 다시 찾아야 한다. 시험해보고 싶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걸음 멀어져라. 그리고 그의 시선이 갑자기 더 빨리, 더 성급하게 주위를 스캔하는지 보라. 사랑은 의미 있는 것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이 가벼운 공황을 가진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내면의 아이의 시선. 소수만이 그것을 보기를 감히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다정함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갑옷 없이 너를 좋아하도록 자신을 허락할 때 그의 눈에는 무죄의 작은 섬광이 나타난다. 유치한 약점이 아니라
순수한 취약성. 그때 그는 너를 이 존경과 안도의 혼합으로 바라본다. 마침내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은 아이들처럼. 보통 오래 가지 않는다. 첫 번째, 너무 많음의 느낌에서 그는 다시 아이러니나 통제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순간은 존재한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본다면 결코 잊지 못한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언젠가 너를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아이의 놀라움으로 바라본다. 그 물은 크게 요청되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바라본다. 아마 너는 이렇게 묻고 있을 것이다. 단순한 욕망의 시선과 사랑의 시선을 어떻게 구별할까? 더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더 어렵다. 순수한 욕망은 너의 몸을 조각으로 나누어 사진처럼 눈으로 삼킨다. 그러나 사랑의 시선은 통합한다. 그는 너를 전체로서 받아들이고 비록 하나의 세부사항에 머물더라도 그가 내 손을 본다면 내 목소리를 잊지 않는다. 그가 내 목을 본다면 내 이야기를 지우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비인간화하지 않는 주의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거의 천사 같은 무언가가 있다. 남자가 너를 사랑할 때 그의 시선은 욕망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공간을 준다. 너를 가두지 않는다. 너는 알아차린다. 그의 동공은 굳어지지 않고 이마는 그렇게 찌푸려지지 않으며 심지어 끌림 속에서도 조용한 예가 있다. 그것은 왕과 화해한 연인이다. 욕망과 존중이 같은 지점에 있다. 그리고 윤기설명한 공시성의 현상이 있다.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 남자가 사랑에 빠질 때 그의 무의식은 너를 상징들 속에서 보기 시작한다. 그는 이전에는 그를 감동시키지 않았던 노래에서, 전에 무시했던 색에서, 갑자기 의미를 가지는 물건에서 너를 본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시선은 너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에 더 오래 머문다. 네가 언급한 책, 제스처, 색조. 너는 그가 꽃가게 앞에서 이상하게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 혹은 너를 매혹시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쇼윈도 앞에서 멈추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곳에 머문다. 마치 비밀 재단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이 상징의 순간을 경험할 때 네가 나타난다면 그의 시선은 잠시 놀란 듯 빛날 것이다. 마치 신화가 갑자기 살아난 것처럼. 증거가 필요하니 조작 없이 정직한 작고 조용한 시험들이 있다. 첫 번째, 조용한 거울. 대화할 때 그의 시선을 몇 초간 부드럽게 잡아라. 딱딱함 없이, 미소 없이, 단지 존재하며. 그런 다음 내 시선을 그의 손, 그의 가슴으로 내리고 다시 그의 눈으로 돌아가라. 만약 그가 호흡을 조정하거나 삼키거나 다시 눈을 깜빡이거나 그의 눈이 전보다 더 밝게 너를 맞이한다면 그 연결이 그를 건드린 것이다. 두 번째 시험. 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부분 직전에 잠시 침묵해라. 그의 눈이 살짝 커지는지, 동공이 그 침묵을 빨아들이는지 마치 선물을 기다리듯이 주목해라. 사랑하는 눈은 이렇게 듣는다. 세 번째 시험. 이별할 때 시선을 1초 더 붙잡고 먼저 돌아서라. 그가 빠른 반사처럼 다시 너를 바라본다면 그는 아직도 너를 따른다는 뜻이다. 네가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믿더라도 그를 탓하지 말고 그것을 전리품처럼 사용하지 마라. 그냥 알아차려라. 사랑은 보여지기를 원하지 진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자. 두려움 없이는 온전한 진실이 없다. 사랑하는 이의 그림자는 경멸이 아니라 너 안에서 자신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 지배할 때 시선은 모순적인 일을 한다. 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도한 통제를 눈치챌 수 있다.
뻣뻣한 목, 무거운 눈 깜빡임, 마치 대본을 따르는 듯하다. 이 강요된 중립은 함정이다. 그는 가장 원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그리고 때때로 무의식은 우스꽝스럽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를 배신한다. 그는 직접 너를 피하지만 너의 반영을 본다. 거울, 창문, 그의 휴대폰 검은 화면에 주목하라. 그가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그는 다른 곳에서는 부정하는 것을 붙잡게 허락한다. 그것이 그의 운미스타크블한 서명이다. 그것을 본다면 속으로 미소 지어라. 그의 영이보다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다른 장면을 상상해라. 너희는 거리를 걷는다. 늦은 밤이다. 대화는 가볍고 거의 사소하다. 그러다 모퉁이를 돌면 빛이 어두워지고 두 걸음 동안 모든 것이 더 어둡게 보인다. 이 작은 터널에서 그의 눈이 커진다. 그는 너를 옆으로 바라본다. 밝은 빛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섬세함으로. 단순히 동공이 그림자에 반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의식이 반쯤 어두운 곳에서 더 용감해지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 눈은 문턱을 사랑한다. 계단, 문, 복도, 엘리베이터. 전환의 순간에 역할은 흔들린다. 네가 한 번이라도 왜 그는 바로 거기서 나를 다르게 볼까? 라고 물었다면 이제 알 것이다. 무의식은 세상의 경계를 이용해 한낮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실을 풀어낸다. 쉽게 놓칠 수 있는 작은 디테일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같은 멜로디의 음표와도 같다. 네가 잘 보일 때 그의 눈빛 속 자부심. 누군가가 너를 칭찬할 때 태연한 척하려 하지만 빛나는 눈빛. 농담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번역을 원하듯이 너를 찾는 눈길. 혹은 그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불확실할 때, 내 내적 방향을 필요로 하는 듯하다. 그것은 유치한 의존이 아니라 신뢰다. 그의 무의식은 너를 기준점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의 눈은 조용히 묻는다. 우리는 괜찮은가? 네가 그것을 느꼈다면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너는 그의 내적 길잡이 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꿈의 영역으로 부드럽게 들어가자. 특별한 만남 이후 하루, 이틀, 사흘밤. 그는 창문, 기차, 맑은 물,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을 꿈꾼다. 그는 너에게 말하지 않겠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남는다. 피로가 아니라 고요한 깊이. 그리고 그가 너를 볼 때 그 깊이는 풀린다. 마치 꿈이 너 안에서 낮의 이미지를 찾는 것처럼. 융의 언어로 자아는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려 한다. 그리고 그의 눈은 겸손하게 이 보이지 않는 일을 드러낸다. 네가 그와 함께한 날 이후 아침에 그를 더 인간적으로 느낀 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뜻하는 바다. 그의 시선은 꿈의 메아리를 지닌다. 확장된 동공, 치켜올린 눈썹, 입가의 작은 미소에 대해 말할 수도 있다. 모든 미세 표정을 나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기계적 움직임이 아니라 그것들이 연주하는 음악이다. 사랑하는 눈빛은 리듬을 가진다. 불안하지도 무생명적이지도 않다. 너와 함께 숨 쉰다. 네가 빨라지면 그는 가끔 속도를 늦춘다. 네가 고요해지면 그는 부드러워진다. 이 동행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신경계의 춤이다. 그러므로 네가 그가 널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눈으로 들어라. 그의 동공은 멈춤 속에서 너를 찾는다. 너를 우연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발견한다. 그것들이 그가 계속 돌아오는 작은 집이 되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은 이미 말해줬다. 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여기 또 다른 진실이 있다. 두려움으로 징후를 찾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낸다. 존재로 관찰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식한다. 조용히 약속해라 들으면서 이 단서들을 조정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꽃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지 않겠다고. 시선은 신성하다. 그것을 시험으로 만든다면 더럽히는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해라. 너 자신의 시선을 늦춰라. 덜 보고 더 보아라. 붙잡아라. 놓아라. 차분히 돌아와라. 내 시선이 그의 시선에 어떻게 머무는지 보여주는 성전이 되어라. 사랑하는 남자는 그가 사랑하는 장소의 리듬을 배운다. 만약 그 장소가 네가 평화롭다면 그의 눈은 언젠가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다. 나는 내게 사랑하는 눈빛이 숨길 수 없는 4가지 구체적인 순간을 주고 싶다. 첫째 이별, 곧 네가 떠난다. 시간이 잠시 끊어진다. 몸들이 물러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다른 이들이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시선은 조용히 애원한다. 소리 없는 질문, 정말 가는 거야? 때로는 더 깊은 숨결에서 그것을 본다. 때로는 이미 준 것을 돌려주는 데 있어 작은 머뭇거림에서 본다. 네가 반초 더 머문다면 안도감을 본다. 네가 가버리면 공허함을 본다. 이 경계를 읽는 법을 배워라. 둘째 징후, 사회적 위험. 누군가가 너에게 선을 넘고 거칠거나 지나치게 친근하게 말할 때 그의 시선은 단단하고 보호적이 된다. 내면의 연인이 무대를 전색에 넘긴다. 폭력 없이 그는 네 영역을 표시한다. 그의 눈은 말한다. 그녀와는 안 돼. 소리칠 필요 없다. 시선이 선을 그린다. 셋째 징후, 고요한 자부심. 네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는 멀리서 널 바라본다. 요구도, 소유 제스처도 없이. 그의 시선은 빛나고 턱은 풀린다. 그는 너를 예술작품처럼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은 감사하는 관객이다. 넷째, 즉흥적인 집. 그는 차 안에서 자는 너를 본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웃는 너를, 혹은 책에 몰두한 너를.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방식으로 부드러워진다. 그것은 작은 집들, 그의 사랑이 요구 없이 쉬는 순간들이다. 네가 아직도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이다. 너는 더 멀리 갈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랑하는 남자의 시선은 그것으로 네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너를 책임지게 만든다. 죄가 아니라. 너는 그의 정의나 그림자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너에게 윤리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다시 보는 것은 또한 힘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 시선을 치유하기 위해 붙잡을 수 있다. 혹은 부수기 위해. 그의 욕망과 놀 수 있다. 혹은 그것을 존중할 수 있다. 네가 이 눈으로 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 신화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것도. 성숙한 형태의 사랑은 신경의 속임수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선택이다. 오늘 네가 보는 법을 배웠다면 이 보는 것이 널 더 단단하게 만들지 말고 더 부드럽게 만들게 하라. 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평생 도움이 될 제스처를 주겠다. 다음번 네가 의심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불평하지 마라. 고요히 있어라. 숨 쉬어라. 내 시선을 그의 시선에 얹어라. 마치 등을 탁자 위에 두듯이. 원망도 요구도 없이 단지 존재. 그의 무의식이 나머지를 할 것이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면 그는 긴 여행 후 집에 돌아온 이처럼 눈으로 널 찾을 것이다. 거기에 없다면 이 등불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 또한 선물이다. 형성될 수 없는 것을 제때 알아보는 것. 윤근 우리에게 가르쳤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변형시킨다.
네가 보는 것을 받아들여라. 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택이 너를 두렵게 한다면 기억하라. 너는 1000가지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결코 명료함은 아니다. 명료함은 남는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남는다. 널 찾았던, 그러나 어떻게 부를지 몰랐던 눈빛에서 진실을 읽는 능력. 이 명료함을 작은 권력놀이에 쓰지 마라. 더 정직하고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 써라. 왜냐하면 진정으로 보는 것과 보임에는 근본적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피어날 때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불가능해진다. 네가 방금 들은 것이 너 안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면 그것을 지켜라. 이 말을 누군가와 나눠라. 분명한 것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과.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해라. 구독해라. 그래야 우리가 함께 무의식의 징후를 탐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댓글에 적어라. 오늘 네가 본 이전엔 놓쳤던 시선은 무엇이었는가? 때때로 적는 것이 보는 첫 의식적 행위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람을 안다면 그에게 이 글을 보내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 사랑하는 남자를 드러내는 시선은 그를 붙잡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기억할 때 다르게 본다. 그리고 네가 다르게 볼 때 세상은 필연적으로 너를 다시 바라본다.